미얀마에서 지난 2월 1일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 현지 기준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19일 이후로 미얀마 군부의 날 3월 27일에 발생한 사망자는 무려 114명이나 돼. 현재 미얀마 군부는 1살 아기, 임산부, 83세 노인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총격을 가하고 있어. 미얀마 국민들은 SNS를 통해 UN 평화유지군을 하루빨리 보내주기를 요청하고 있어. 그렇다면 왜 UN은 아직까지 미얀마에 평화유지군을 보내지 못한 걸까? 궁금하지? 먼저 미얀마 군부는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얀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버마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하게 되지. 1962년 국교 문제, 정치, 경제 등 국내의 혼란을 틈타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부가 집권하게 되었어.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미얀마 군부는 사실상 국내의 모든 권력을 53년 동안 장악하게 되지. 군부는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선택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고, 이 기간 동안 미얀마 내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 세력들은 억압과 통제를 받게 되었어. 이러면 너네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래서 1988년에 억압받던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군부에 대항하는 이른바 8888 항쟁이 일어났어. 하지만 역시 군부는 강경 유혈 진압으로 대응했고, 시민 3천여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만여 명이 실종됐대. 이 항쟁으로 군부는 전 세계의 비판을 받게 되고, 내윈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은 사임을 하게 되지. 그러나 이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명목으로 군부 내에서 또 다른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얘네 진짜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이게. 신군부는 약간의 회유 정책으로 1990년 자유총선을 호용하며 어느 정도 풀어주는 정책을 펼쳤지. 그런데 정작 총선에서 민주 세력인 아웅산 수치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니까 신군부는 선거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아웅산 수치를 가택, 구금까지 하게 되지. 이렇게 2010년대까지 장기 독재 집권을 이어나가는 거야. 이때 신군부는 버마 연방이라는 국호를 우리가 현재 아는 미얀마로 바꾸게 돼. 2007년 승려들이 주가된 대규모 반정부 민주혁명인 샤프란 혁명이 일어나 전 국민의 대다수가 불교 신자인 미얀마에서 승려들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집단이지. 이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서자 군부는 전 국민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서 이번에도 체류탄과 공포탄을 동원하고 공봉으로 시민들을 때리는데, 또한 승려들에게는 불교 사원 밖으로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시키고 집회 엄금령까지 선포하게 되는 거야. 2010년대 샤프란 혁명의 결과로 군부는 더 이상 시민들의 요구를 총과 칼로 묻어버리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대규모 경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많은 것을 풀어주기 시작해. 이때 20년 만에 군부의 주도하에 총선을 실시하는데, 당시 총선 또한 군부의 공작으로 군부 출신의 대통령 테인세인이 당선되긴 해. 하지만 이때 아웅산 수치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고 2012년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철회받고 세계 기업들의 관심을 받으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 2020년 11월 총선, 이번에도 아웅산 수치의 NLD가 압승을 거두게 되지. 이로 인해 군부 세력 정당인 USDP는 이번에는 정말 자신들의 권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서 총선 결과 조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2021년 2월 1일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야. 그렇다면 이 쿠데타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하지? 자, 중국 정부는 현재 내정 불간섭을 표방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2010년대 개혁 개방을 하기 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던 시기에 미얀마는 정치,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힘을 받았지. 중국에게도 미얀마가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야. 미얀마는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중국 1대1로 정책의 지정학적 요충지거든. 만약에 이곳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면 중국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즉, 미국과 친밀한 관계인 민주정당 NLD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1대1로가 중간에서 끊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한편
인도는 중국과 관여할 명분을 줄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고 미얀마 주의 국가들은 자기들도 독재 및 왕정 국가라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야. 반면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입장을 규명하면서 경제 제재까지는 진행하지만 물리적 대응은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들은 평화유지군을 하루빨리 보내주기를 요청하고 있어. 전 세계적 여론도 평화유지군 파견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자, 그러면 왜 유엔은 아직까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을까?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해. 첫 번째로 의도가 정당해야 하고, 두 번째,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세 번째로 비례적 수단에 따라야 해. 자, 여기서 비례적 수단은 상대방의 정도에 맞추어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야. 마지막으로 합리적 전망과 함께 정당한 권위를 포함해야만 하지. 평화유지군 개입이 남용이 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어렵고 복잡한 조건이 설정이 된 거야.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 만장일치를 해야 하는데 한 국가라도 사안에 반대한다면 안건에 대한 승인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현재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내정 불간섭, 즉 한 국가가 타국의 국내 문제에 대하여 간섭하면 안 된다는 국제관습법인데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다른 상임이사국들과의 원활한 의견 합의는 어려워 보여.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만장일치가 나오기가 정말 희박해. 설사 인도적 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쳐. 근데 그러고 바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재건에 대한 책임도 남아있어. 인도적 개입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보호 책임에는 사태 해결을 넘어서 당사국의 성공적인 재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도적 개입 과정 자체에 대한 부담과 함께 개입 후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연합국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듯 미얀마 사태의 연합국들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미얀마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투쟁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현재 가장 먼저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어. 그들이 밟고 있는 길이 35년 전 우리가 밟아온 그 길과 유사하기 때문이야. 그만큼 못 본 척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미얀마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미얀마 청년들이 바라는 민주화는 이루어질까?